자, 이어서 금요일장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용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PD님. 네. 자, 우선 현재 글로벌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긴축 가속대 금융 불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연준은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게 2022년 3월 달에 25bp를 시작으로 50bp, 75bp 순서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다시 50bp, 올해 2월 달에 25bp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3월 FOMC 다시 25bp 인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 청문회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긴축 가능성이 부각된 상황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높아진 금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중소은행에서 크레딧 이슈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급락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태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긴축 때문에 힘든데 또 간밤엔 또 이런 이 지역 중소은행에서의 이런 리스크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2월 초부터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이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긴축 후반 사이클 지표의 상승 흐름은 길게는 11주까지 연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5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3월에도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직 건수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직 건수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상반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 10시 반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부터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금리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자 수치를 보시면 작년 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치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었습니다. 40만 명대에서 30만 명, 그리고 2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었는데요. 물론 20만 명대도 긴 시계에서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레벨이 낮아지니까 긴축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지표가 50만 명을 상회하면서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긴축에 대한 효과가 좀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요인이 가미되면서 노이즈가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 강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지금 21만 명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여전히 지배적이라 생각되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더라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1월 개정설 요일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뜨겁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발표된 고용시장 지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강한 고용 시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또 시장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3.89%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지표들이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4% 초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말고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요. 1월 달의 경우에는 에너지 상품 물가들이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면서 시장 금리 상승 요인으로 높여갔기 때문에 역시 채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월 달 CPI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데요. 2월 달에 보시면은 휘발유 가격이 1월 달 대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미 시장 예상치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어제 확인했다시피 높아진 금리에 따라 불편해하는 SVB 같은 중소은행들에서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의 금리 상승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분간에 안정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불편해하는 경제 주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제 중장기물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타이밍을 찾아볼 때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관련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이었습니다.